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인천시 역시 사전 협의 없는 재원 분담 등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은값이 급등하자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인 조직적인 범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특히 사전 협의 없는 재원 분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에 유감을 표하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26.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엔 소득 하위 70%와 기초수급자 등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을 두고 인천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방비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인천시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재정이 약 680억 원에 달하기 때문. 9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정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마치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에 그냥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사실 재정법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하는 건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또 재정 부담을 지방에 지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같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취합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 역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전략산업과 밀접한 기관을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기준만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모하고도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당연히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그건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확고하게 통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 후보 선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두 진영 모두 단일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2달 남았는데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2026 인천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차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를 탄생시켜 승리했다며 이번에도 시민사회 중심으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를 맞아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인천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현재 진보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2명. 임병구 예비후보와 도성훈 현 교육감은 앞선 지방선거에서도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번 진보진영 단일화 성공의 관건은 3선에 도전하는 도성훈 교육감의 참여 여부인데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토론회와 경선을 거쳐 5월 1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단됐던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현재 보수진영 인물로 구분되는 예비 후보는 이대형, 이현준, 연규원 등 3명.
이들은 5월 6일까지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는데 전격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 60%와 선거인단 투표 40%를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 방식에 합의를 한 만큼 단일화 작업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최근 은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노린 밀수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인 조직적인 범행까지 적발됐는데요. 인천공항세관이 34억 원대 은밀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노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한 여행객이 세관 직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자 하얀 알갱이가 담긴 꾸러미가 나옵니다. 소분된 포장 안에 담긴 물체 모두 은입니다. 또 소포장으로 돼 있는 은이죠? 지난 2월 인천공항 세관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자 가방에 담긴 은 20kg을 적발했습니다. 밀수에 가담한 일당은 총 9명. 이들은 2달간 30차례에 걸쳐 은 567kg을 들여왔습니다. 시가 3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은 또 어르신의 경우 세관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 생각해 중노년층 여행자들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국내 은 가격이 홍콩보다 10에서 20%가량 높은 점을 노려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은 가격은 지난해 초와 비교해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 영향으로 은 밀수 역시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분기 적발 금액만 약 4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은 밀수되느니 탈세나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 지원기관과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를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클러스터는 서구 가정동에 있는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기존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있던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인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공기관 등이 입주합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집적화해 창업과 경영 개선, 상권 활성화, 금융 복지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시는 운영 장소를 기존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남동구 인천마음지구대로 이전하고 운영 횟수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생기가 어려운 시민은 현장에서 상담을 받은 뒤 즉석밥과 조미김 등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연수구가 15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원스톱 통합 돌봄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이나 퇴원 후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보건, 의료와 요양, 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한 곳만 방문해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 상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문 상담과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추홀구 보건소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26 한마음 치매 극복 온라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걷기를 넘어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치매 안심 가맹점을 찾아가 방문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미션을 추가했습니다. 행사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 모두가 치매 극복에 관심을 가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인천시 수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수의사들이 학교 현장을 찾아 생명존중 교육을 이어온 민관협력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 수의사회와 함께하는 동물사랑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 이해와 학대 예방, 올바른 패티켓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등산로와 공원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지 및 축산물 위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결과 무신고 영업 등 축산물 관련 위법 행위와 원산지 표시 미이행 등 12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가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며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 4개 분야로 기업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집은 AI 기반 제품 서비스를 보유했거나 인공지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보울의 기획전시 인천 청년작가전이 4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선 인천, 경계의 자리를 주제로 청년 작가 14인의 시선을 담은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또 차기훈 인천대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아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합하고 조율했습니다. 트라이보울은 전시 기간 동안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알림이 인천 소식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귀국한 재외동포와 동반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지원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을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미재원 아동은 최대 3곳까지 등록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안전보험 2026년 더 넓게 보장합니다.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피해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2026년 보장 대상 항목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됩니다. 사고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시민안전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면접 복장 지원 확대 안내입니다. 드림날에는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과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1인당 연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39세 청년 구직자입니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입니다. 인천 뉴스톡톡 인천 청년 포털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로 인하대 교차로 개통 안내입니다. 인하대 후문 삼거리 인근 인하로와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인하대 교차로가 개통했습니다. 2.5톤 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건설 기계의 경우 통행이 제한되며 개통 초기 신호 준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통목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운반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 밀수에 연루되지 않도록 출입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NI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